도련님 스스로 바둑을 두시면 어떻게 순패를 나눕니까? 나와 바둑을 두는 건 승패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네. 그럼 왼손의 흑돌은 내가 맞설 적이고 오른손의 백돌은 내가 쓸 수 있는 말이지. 김노인, 바둑판은 곧 세상사야. 돌을 놓기 전 세수를 내다봐야 언제 물러서고 나아갈지 알 수 있네. 도련님의 적은 김씨 둘째 집안이 아니었습니까? 둘째 집안은 바둑판의 돌일 뿐이야. 진짜 상대해야 할 자는 바둑을 두는 자, 바로 박원로지. 그리고 장차 내 벼슬길에 있을 신하들이야. 도련님, 그렇게 두시면 지게 됩니다. 세력이 큰 자는 종종 사지에 몰린 옷 하나는 법이야. 박원로의 이수도 마찬가지지. 도련님! 사람 데려왔습니다! 국희, 도련님 뵙습니다. 나이는? 17입니다. 도련님께서 덜 구해주셨으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도련님 사람입니다. 무슨 명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그는 읽을 줄 아느냐? 조금은 읽을 줄 압니다. 김영도련님 취향이 이런 쪽이었군요. 저는 도련님이 나긋나긋한 여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죠.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라뇨. 저 아가씨 눈매며 몸매 분위기 좀 보세요. 완전 미인상 아닙니까? 도련님이 곁에 두시는 건 정군 싸우려는 거죠. 안 그래요? 김무조, 데려가 쉬게 해주게. 내일부터 매일 한 시즌씩 책을 읽게 하고. 네. 너도 나가봐. 도련님 공부하시는데 방해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도련님, 국희 아가씨는 잘 모셨습니다. 그래. 밖에서 온 답신입니다. 내일 밥 보러 오시라더군요. 알았네. 도련님, 오늘 우리 집에 식구가 한 명 늘었네요. 별채에 버려진 자식에서 이렇게 독립하시기까지 우리 살림살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당의 나무들조차 새싹을 틔우고 있네요. 그러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있지. 이 바둑판의 상대도 박원로로 바꿔야겠어. 최보, 박고와 핸들에게 조용히 박원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좀 알아봐. 예. 할아버지, 하윤 오라버니가 오셨어요. 소생, 박원로 어르신을 뵙습니다. 왔는가 안께. 할아버지, 알아요. 하윤 오라버니랑 하실 말씀 있는 거 차만 다 따르면 바로 갈게요. 할아버지, 우리 하윤 오라버니 괴롭히시면 저번에 드리기로 한 서화 다 안 드릴 거예요. 이 녀석 보게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은 사람을 곤란하게 하겠느냐. 그럼 복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박원로 어르신, 소생이 올린 방문장을 따라 쓰시는 겁니까? 이 방문장의 글씨가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네. 가늘면서도 힘이 있고 날카로움이 숨어 있어. 한 가지 아쉬운 건 며칠을 따라 써봐도 비슷하게 써지질 않는구만. 과찬이십니다. 소생은 그저 북하는 대로 쓴 것뿐입니다. 그럼 며칠 전 김씨 사당에서 한 그 말도 아무렇게나 한 말인가? 자네가 벌인 예법 논쟁은 내 익히 들었네. 참으로 의문이더군. 별채에 16년이나 갇혀 있었고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한들 고작 한두 달 뿐이었을 텐데 어찌 그리 대단했던 겐가? 설마 진정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있단 말인가? 설마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진짜 있단 말인가? 박원로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 멈추지 않은 한 빠르고 느림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소생이 비록 별채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고 글을 배운 지 몇 달밖에 안 되었지만 제가 그를 깨우친 후로 진짜 항문을 멈췄는지 박원로님께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경사자집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경험과 연륜이 없으면 어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이치에 닿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박원로님,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비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진심이 있어야 비로소 무궁무진한 묘용을 얻는 법이라고요. 그 16년 동안 진흙탕에 짓밟히던 세월이 없었다면 제가 책을 다 외울 정도로 읽었다 해도 그저 책상 물림에 불과했을 겁니다. 말 한 번 잘했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진심이 곧 본질이요. 무궁무진한 묘용은 그 쓰임이 본질과 쓰임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진짜 학문이지, 독학으로 그 정도 경기에 올랐으면서 신동이 아니라고?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하니 이번 관문은 통과한 모양이군요. 오늘 제가 찾아뵌 것은 길을 일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르신의 제안과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전 김씨 집안을 벗어나 장방의 재산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넌 내게 감사하는 게 맞다. 어찌됐든 네 일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다시 뛸 일도 없었을 테지. 폐하의 눈에 말이다. 내가 일이 영특하니 나도 더는 숨기지 않으니 솔직히 말해주지. 오늘 아침 조회 때 많은 이들이 폐하께 상소를 올렸단다. 이 늙은이를 한성에서 내쫓으라고 말이다. 박원로님이 내일로 탄핵을 받으시다니. 그런데 어찌 이리 태어나신 거지? 소생은 박원로님께서 은퇴를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리 생각하는가? 박원로님께서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저와 대화하지도 않으셨겠죠. 박원로님의 신분이라면 김명덕을 돕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셨죠. 그건 아셨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군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은퇴하신 건 일보 후퇴를 위한 것이었으나 폐하의 눈에는 역효과로 보일 수 있죠. 폐하께서는 의심하실 겁니다. 전 수석 참의가 집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한상에 무슨 일만 생기면 폐하께선 박원로님을 의심하실 겁니다. 도정의 탄핵 상소도 폐하께서 보류하시겠죠. 그런데 저를 도와주셨으니 폐하의 의심도 거두고 할아버지의 소원도 이루신 겁니다. 이 녀석 머리가 어찌 그리 비상한가? 대체 뭘 먹고 자란 게야? 부천 빌려 써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은퇴를 하셨으니 문 걸어 잠그고 손님을 피하며 완벽한 한량으로 지내실 수 있어. 하지만 저를 돕기로 하셨고 이로 인해 오점이 생겼지만 오히려 박원로님의 진심이 드러나 폐하께서도 의심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며 저 또한 박원로님을 도운 셈이죠. 김하윤, 오늘 자네를 다시 보게 되었다. 과찬이십니다. 어허, 과찬이 아니야. 진심이네. 아이고, 오늘은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막 쓴다는 신동에게 예리체 쓰는 법이나 배워보세자. 천천히 써봐, 천천히. 이렇게요. 좋네. 박원로 어르신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로심이 돌아가게. 어르신, 보아하니 김도련님은 정말 믿음직한 인재 같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녀석이야. 독학으로 깨우쳤고 자기 장점도 알고 자신의 포부도 잘 알지. 굳이 흠을 잡자면 녀석이 좀 너무 튄다는 거야. 하지만 난 마음에 들어. 내게 저만한 재능이 있었다면 100배는 더 날뛰었을 거다. 도련님, 알아본 건 어떻게 됐어? 박원로 어르신 건강이 최근 안 좋으시답니다. 기침도 잦으시고 의원을 몇 번이나 불렀다네요. 약을 한참 드셨는데도 사도가 없다고 합니다. 정이나 저단 말이지? 네. 내 생각보다 시간이 더 촉박하군. 가서 그 아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 남들 모르게 하고. 네. 제보 그 녀석이 또 나갔습니다. 김노인, 내가 알아보라고 시켰어. 박노인 아들일 말이야. 할 말 있으면 해. 도련님께서 너무 직설적이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큰 어르신께서 예전에 그러셨죠. 글 읽는 자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요. 도련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겉으로 다 드러내시면 박원로 어르신께서 도련님을 너무 가볍고 성급하다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 글 읽는 자는 모름지기 선을 지켜야 해. 하지만 난 달라. 어째서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난 돌려 말할 시간이 없거든. 2년 뒤면 가을 시험이야. 과거에 응시하려면 일친삼보가 필요해. 친군과 이웃의 보증은 문제없어. 하지만 상호 보증과 능보에는 인맥이 필요해. 명망 있는 스승을 모셔야 해. 그러니까 박원로 어르신의 연주를 잡아야만 해.
바걸로를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게다가 우리 대조국 개국 이래로 3번이나 수석 참의를 지낸 자는 없었습니다. 바걸로께서는 이미 2번이나 지내셨고 연세도 있으시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노인의 문생은 조정에 널렸습니다. 문생은 많을 수 있지만 제자는 단 한 명이어야 하죠. 그래서 박노인께는 후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박씨 집안을 지킬 테니까요. 도련님이 그 후계자가 되시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박노인에겐 작은 참의가 필요하죠. 엄세판이 아니라. 장거정 같은 인물 말입니다. 도련님이 하신 거창한 말씀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도련님이 가시는 길은 틀림없이 옳을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을 따랐던 것처럼 저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련님, 저 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지 맞춰보십시오. 말해봐. 바골로의 그라드 말입니다. 확실히 쓸모가 없더군요. 당당한 이주신앙이면서 바골로가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사직하고 한성을 떠났답니다. 바골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노발대발하며 구제불능이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그럼 도련님, 앞으로 어떠실 계획입니까? 바걸로가 제 발로 찾아오길 기다려야지. 예? 알았어. 오늘 수고 많았다. 내일 아침 일찍 김노인에게 가서 품삯 받아가.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럼 일찍 쉬십시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쿠키, 네가 왜 여기 있어?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도련님, 잠자리 데워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자리를 데워? 네, 도련님. 원래 몸종이란 게 이렇습니다. 밤에 주인이 필요할 때 곁에서 모실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저 작은 평상에서 잘 테니 밤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내가 왜 웃고 있었지? 이 시대 하녀가 잠자리를 데운다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잠자리를 데운다는 뜻이었어. 도련님, 옷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밤이 늦었네요, 도련님. 일찍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자거라. 고향에서 소자는 무탈하게 잘 지내오니 아버님께서는 염려 마시옵소서. 집안의 농토도 풍족하고 가문 사람들도 평안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연세가 높으시니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심이 어떠하신지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지내신다면 이 어찌 좋지 않겠사옵니까? 오직 아버님의 옥체 보존하시기를 바라오니 더는 조정일로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서로 자식. 어르신, 도련님께서는 그저 평온하게 지내고 싶으신 걸 겁니다. 그놈이 뭘 안다고? 우리 집안이 아직 무사한 건 폐하께서 내가 필요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 언젠가 폐하께서 내가 쓸모없다 여기신다면 우리 집안을 물어뜯으려던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어 삼킬 게야. 그때가 되면 그 호로 자식이 태평하게 글이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르신, 고점하십시오. 휴, 박반조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도 한 발짝만 물러서면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야. 하윤이도 아는 이치를 그 멍청한 놈은 어찌 모른단 말이야. 휴, 나 바골로가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건만 결국엔 뒷일을 맡길 사람 하나 없구나. 휴, 정말 업보로다. 흠이 없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했지. 보아하니 박반조와 김일각이 결국 다시 만나게 생겼군. 수레를 준비해라. 서안문 김씨 집안으로 가자. 예, 어르신. 박월로 어르신, 오셨습니까? 안 올 수 있겠나? 들어오시지요. 내가 오늘 온 건 내게 물어볼 게 있어서다. 그날 벽이 없는 자와는 사귈 수 없다 했지? 문득 궁금해지더구나. 너의 벽은 무엇이냐가. 독서, 계산, 바둑, 그리고 도박. 도박이요?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김씨 별채에서부터 오늘까지 소생이 걸어온 모든 길은 전부 도박이었습니다. 그럼
이 판은 네가 이긴 것 같으냐? 어르신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김하윤, 묻겠다. 내 제자가 될 생각이느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직도 그렇게 부를 텐가? 스승님을 뵙습니다. 하하하. 그래. 착한 녀석. 이제부터 내 일은 내 일이기도 하다. 속노인 사람들을 시켜 좋은 날을 골라 제자를 드리는 연회를 준비하게. 예. 어르신, 박원로께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원로 제자의 사제 결혼식에 말입니다. 사제 결혼식이라 박올로의 제자는 이미 천하에 가득한데 지금 또 제자를 드린다고? 설마 마지막 제자를 드리는 건가? 어르신, 마지막 제자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박올로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죠. 당신 말이 맞소. 그 망나니 일 이후에도 박올로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건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 체면을 봐주시는 거겠지. 박부의 사제 결혼식이라면 스승님도 꼭 참석하실 테니 그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강대감의 제자 신분으로 가면 그러면 박올로께서 저희 김씨 집안을 높이 보실 겁니다. 그때 꼭 명심해라. 박올로의 새 제자와 많이 교류하도록 해. 우린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서 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쿠키, 이건? 제가 도련님을 위해 지은 새 옷이에요. 김노인 어르신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오늘 도련님이 밖으로 스승님을 뵈러 가신다고 낡은 옷을 입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옷 치수는요, 제가 미리 김노인 어르신께 여쭤봤으니 잘 맞으실 거예요. 도련님, 어서 입어보세요. 너 방앗 없이 일한 게 이 옷을 지기 위해서였어? 네, 수고했어, 쿠키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련님, 어서 돌아보세요. 도련님이 일이 멋지시니 온 한성의 아가씨들이 다 반해버리지 않겠어요? 무슨 실없는 소리야. 도련님,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박부로 출발하시죠. 제 제자 수정입니다. 소생 김수정, 김가 장남입니다. 윤대감님 뵙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군. 좋아. 과연 강대감의 제자답소. 오늘 이렇게 성대한 걸 보니 박원로께서 대체 어떤 대단한 제자를 두셨는지요? 입 다물지 못할까? 박올로께서 어떤 제자를 주시든 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냐? 네. 강대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넌 얌전히 있거라. 스승님 말씀 잘 듣고 이따가 박올로의 제자가 오면 그에게 소개를 부탁해야 한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고작 박원로의 제자 아닙니까? 제게 맡기십시오. 저기 봐요. 박올로의 제자가 옵니다. 왔다. 어떻게 저 녀석이? 기백이 정말 대단하군. 인물이 아주 훤칠해. 과연 박올로의 제자답군. 김가 젊은이, 오랜만이네. 달빛 같은 하얀 옷에 옷같이 훌륭한 자태.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자네가 문현대감의 핏줄이라는 걸. 정말 그렇군. 진짜 그렇네. 눈에 문현대감의 모습이 선하네. 아버님, 박올로의 제자가 어떻게 저 녀석이란 말입니까? 박올로의 제자가 설마 저 불효자식이라니.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전 수석 참의의 제자가 된 거지? 희마연, 저 녀석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수정아, 뭘 멍하니 있는 게야. 오늘은 네 사촌형이 박올로의 제자가 된 기쁜 날이잖느냐. 도리상, 네가 먼저 축하해야지. 아, 네가
무슨 아우야, 하윤이는 이제 너희 가문의 장방을 잇는 종손이야. 내가 평소에 가르친 예법이 이런 것이었느냐? 축하해, 김가종손. 사천아우, 내게 과분한 말이네. 장방이 몰락한 지 오래인데 박원록에서 거둬주지 않으셨다면 난 그저 보잘것없는 신세일 뿐인데 어찌 감히 감당하겠나. 종손이라는 두 글자를. 조수, 교만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으니 과연 문현대감의 가풍답소. 여러분, 오늘 박원록께서 새로 들이신 제자는 바로 문현대감의 적장손이자 당시 과거 수석이었던 김명현의 유고이며 일찍이 폐하께서 칭찬하셨던 용자 김하윤이요. 과연 용자록은 인물이 출중하구먼. 아버지, 이건 대놓고 우리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라고요. 얼른 가자꾸나. 대신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분해도 일단 참거라. 작은아버지, 뵙습니다. 김하윤, 아주 든든한 뒷배를 구했구나. 농담도 참, 작은아버지, 전 그저 제 앞날을 위해 좋은 스승을 모신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원로님 문화에 들어가면서 작은아버지 될 거는 이미 갈라선 처지라 패가 될까봐 사람을 시켜 서찰만 하나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노여워하지 마시지요. 김하윤, 오늘 날 부른 게 일부러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거냐? 제가 감히 그럴 리가요. 그저 술 한잔 대접하려고 모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다 작은아버지 덕분이니까요. 여보!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하윤, 난 괜찮다. 이 몹쓸 놈, 이 배은망덕한 놈. 김대감, 여긴 바쁘요. 채통을 좀 지키시오. 기시가 되었습니다. 박원로님께서 드십니다. 기시가 되었으니 박원로께서는 입장해 주십시오. 박원로를 위하여! 하윤아, 스승 앞으로 오거라. 저 자가 고용자구만.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로다. 폐하께서 친히 칭찬하신 소년이지 박원로께서 정말 제자로 들이실 줄이야. 이 아이는 앞날이 아주 창창하겠어. 그러게나 문현대감의 핏줄이니 확실히 비범하긴 해. 박원로의 대를 이을 자가 생겼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올려다보기만 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들 가운데 서 있어. 언젠가는 이들이 날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난 한 걸음, 한 걸음씩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겠다. 입문의식 시작. 일례 옷차림을 단정히 하다.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그 후에 도를 배우다. 좋아. 이래 손 씻기. 마음의 조급함을 씻고 조용히 학문에 전념하다. 삼내선사계의 절하기. 공자상 모시기. 사례 스승님께 절하기. 제자 김하윤, 올해 16, 고록 출신으로 오늘 선서합니다. 김현 스승님 문화에 들어가 이제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닦고 탑을 세워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어길 시 천벌을 받겠습니다. 좋다. 하윤아, 나와 내 조부는 막역한 직이었단다. 이 옥이 그 증표지. 그의 옥은 이미 그와 함께 묻혔으니 이제 내 옥을 내게 주마. 명심하거라. 이제부터 내가 짊어질 건 김씨 가문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의 박원로의 명성도 있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식을 마칩니다.
먼 길 와주신 여러분, 입문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약소하지만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다들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윤 오라버니, 한번 열어봐.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앞으로 할아버지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다. 고마워. 복희야, 왜 할애비 선물은 없느냐? 할아버지, 제가 다음에 꼭 드릴게요. 이런 녀석, 딴 사람이 생기더니 할애비를 이리 빨리 잊은 게야? 스승님, 5단 5참에 도착이요! 바볼로께서 제자를 드리는 큰 경사에 어찌 오모를 부르지 않으셨소? 왜요? 설마 여기에 내 자리 하나 없단 겁니까? 오참에 농담도 잘하십니다. 기꺼이 발걸음 해주셨으니 박부에 당연히 앉으실 자리가 있지요. 여봐라, 자리를 내어라. 아, 이거 딱 좋군. 바볼로, 벼슬에서 물러나시더니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소. 게다가 좋은 제자까지 들이셨으니 이만하면 후계자도 얻은 셈이군. 그럼 굳이 한성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는 게 신화된 도리가 아니겠소? 난 그저 좋은 아이를 들여 적함을 달래려는 것뿐이요. 그보다는 오참의야말로 예전 복주부에서 잘 지내시더니 그 좋은 터를 내버려 두고 한성으로 돌아와 사서 고생이잖소. 오단은 예전에 박원로님에 의해 한상에서 쫓겨났었지. 말씀 속에 뼈가 있군. 대놓고 오단을 압박하시는 거야? 이 아이가 바로 그 용자인가? 소생 김하연, 오참의 어르신을 뵙습니다. 과연 기품이 남다르오. 안목이 훌륭하시오. 아이고, 박원로. 오늘 이 오모가 불청객으로 왔지만 사실은 여쭐 게 있어. 오, 무슨 일이요? 그게 공조의 김 담당관이 건축 담당부에서 관리 담당부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또 폐원부의 주관 한 명이 남창구로 전출을 갔는데, 밖에서는 다들 이 모든 게 박원로의 뜻이라고 하더군요. 폐하께서 허락하시어 민심을 직접 들으실 수 있으니 박원로께서 개입하신다 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30 넘지 않은 거라오. 허나 이 오모가 당조의 수석 참의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소. 바깥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건 막아야 하니 이런 말이오. 박원로께서 관직에서 물러나셨으면서 여전히 조정에 반의하신다고 말이오. 다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고 임기 교체요. 나랑 무슨 상관이요? 오참이가 못 믿겠다면 기록실에 문서가 있어. 에이, 박원로께서 없다고 하시니 당연히 없는 거겠지요. 하윤이 형, 왠지 오참이가 계속 김 담당관을 보는 것 같아. 둘이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닐까? 밥만 맞았어. 우리 둘째 큰아버지는 못 그래. 아무리 간이 부어도 당저의 수석 참이야 감히 그 엄두는 못 내거든. 하지만 우리 새어머니라면 다르지. 여보, 술이 독하니 그만 드세요. 속에 화가 났으면 풀어야죠. 오늘 오참이가 온 건 다들 알다시피 박원로를 비웃으려고 온 거잖아요. 하지만 그가 직접 아랫사람을 괴롭힌다면 모양이 좀 빠지겠죠. 무슨 소리요? 오참이님도 핑계가 필요할 거예요. 당신은 하윤이 친아빠잖아요. 당신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먼저 나서서 하윤이를 좀 꾸짖으세요. 오참이님이 그 말에 맞장구 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말이야 쉽지. 오참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섣분이 나섰다가 오히려 일만 망치면 어쩌려고. 여보, 이번에 관리 담당부로 가는 건 수평이동이잖아요. 하지만 사품의 문턱은 수평이동만으론 넘을 수 없어요. 수정이도 생각하셔야죠. 강대감님은 청렴 결백하시니 수정이가 그분 밑에서 무슨 덕을 보겠어요. 하지만 오참애님은 다르잖아요. 그분 말 한마디면 수정이도 당신도 우리 김씨 집안도 전부 살 수 있어요.
오차매님께 술 한잔 올리고 오겠소. 오차매님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후배 김명덕 오래전부터 우러러보았습니다. 자네가 존경하는 게 나 오모인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권력인가? 무엇을 존경하든 이 술은 내가 마시지. 명덕아, 비록 둘째 아들이 어릴 적 양자로 갔어도 결국 자네가 친아버지 아닌가? 부모 마음은 다 똑같고 낳아준 은혜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엔 친아버지인 자네가 축하를 해주는 게 도리지. 오차매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시작되겠고. 하윤아, 애비가 예전에 막말한 건 사과하마. 네가 잘하는 걸 지켜봤는데 이젠 박원로님의 제자가 되다니 애비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구나. 죄송해요, 김 담당관님. 비웃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서요. 어제 막 본 연극이요. 그 연극 내용 중에 어느 어르신이 나오는데 글쎄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자마자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샘 달려가 친아들이라며 어찌나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울어대던지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세상에 어떻게 저리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네요. 버릇없이 굳이 마라. 할아버지, 누군지 이름은 안 됐잖아요. 그냥 본 연극 얘기한 것뿐인데. 백서 백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바로 하시죠. 애비는 그저 생각나서 그런다. 네가 어릴 적 공부할 때 내가 매일 널 사당에 데려가 훈육하고 네 형은 매일 붓글씨 연습을 도와줬지. 네 어미는 그 추운 한겨울에 널 위해 탕을 끓이고 옷을 가져다 줬어. 이 모든 것들을 너도 다 기억할 거라 믿는. 이제 넌 성공했으니 나무가 제 아무리 높이 자라도 낙엽은 결국 뿌리도 돌아가는 법. 네가 앞으로 얼마나 멀리 가든 잊지 말 거라. 네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좋은 말씀이요. 인륜과 강상은 나라의 근본이죠. 박원로께서도 조정에 계실 적에 효를 가장 중시하셨으니 보아하니 수제자 또한 효와 우애를 겸비했겠지요. 방금 김 담당관이 말한 키워준 은혜를 설마 잊은 건 아니겠죠? 둘이서 아주 처척맞건 내가 부르자라고 몰아가려는 속셈이잖아. 그렇게 오래 뜸들인 게 고작 이거야? 처맘이 참새소리처럼 하찮아서 웃음도 안 나오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제자로 들어가는 기쁜 날인데 본래 조용하고 평온해야 마땅하거늘 뜻밖에도 광대들이 무대에 올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한바탕 벌여서 선생님의 귀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괜찮네. 내 이 나이 먹도록 별의별 꼴을 다 봤지. 오참에 내가 기억하기로 오참이가 갓 관직에 올랐을 적에 남들 술 시중을 들며 수발을 들고 아첨 떠는 그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지. 하하하. 그때는 그저 어린 마음에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약도 없는 고질병이 도졌구만. 이런. 오참의 예의와 절개를 지킨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꽤 어렵지 않소. 참외대감, 소생이 알기로 효와 우애의 도리는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습니다. 소생이 큰 집에 대를 잇는 것,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또한 효입니다. 학문을 이룬 후 조정에 보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효입니다. 만약 누군가 소생에게 사사로운 정을 종법과 스승의 도리 위에 두란다면 소생은 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라는 참 청산유수구나. 참외대감, 과찬이십니다. 종법에 따르면 큰 집이 제자의 근본이고 스승의 도리에 따르면 박원로 어르신이 제자의 근본이며 조정의 법도에 따르면 군부가 제자의 근본입니다. 대감의 말씀은 다시 말해 사사로운 은혜를 종법과 사도 군부에 위해 두시겠다는 겁니까?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만취변이 좋은 애송이로고 내 관직에 오른 지 30년이 지났거늘 아직도 예법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네. 너 같은 핏덩이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혀를 함부로 놀리다니 뒤에 누가 있다고 믿고 천방지축 날뛰는구나. 오참에 제 말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지 못하시고 핏덩이라고 질책만 하신다면 제자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원로, 수완이 참 좋으시고 이런 말대꾸 잘하는 좋은 제자를 거두시다니
오참에 방금 하윤 오라버니가 한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에 화를 내신다면 성인의 말씀에 화를 내는 것이요 예법의 발음에 화를 내시는 셈입니다. 대감께서는 조정의 중신이시니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오차미님, 방금은 제가 무지했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저 같은 놈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녀석한테 한 방 먹을 줄이야. 여기서 더 와리가왈부하면 속 좁은 사람 안 되겠군. 박원로, 자네 제자 솜씨 하나는 나 오다니 오늘 제대로 배웠네. 오늘 본거하니 공무가 바빠이. 이만 가봐야겠소. 이만. 잠깐, 오늘은 내 제자를 드리는 연회라네. 명색이 어른인데 초대도 없이 왔으니 입문 선물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나. 박원로 말씀이 맞소. 나 오모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어찌 빈손으로 왔겠소. 오늘 급히 오느라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 글귀로 입문 선물을 대신하겠소. 오참의 행동이 지나치시오. 이 글귀는 순전히 격려의 뜻인데 어찌 지나치다는 거요? 당신은 그저 국립학당 교장일 뿐인데 내일에 참견할 주제가 못 되지. 제가 비록 관직은 낮아 오참이를 관할할 수는 없지만 예의 영치는 국가의 4가지 기둥이라 누구나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들 같은 이학의 대가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 성현의 간판을 내걸고 입만 열면 인의 도덕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명예나 쫓고 청류임을 표방하는 것뿐이지 그저 치부를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야. 이 자식이! 이학이 가림막이라고 했겠다. 좋아, 내가 오늘 그 가림막을 찢어주마.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선홍지를 모시고 거란을 쳤고 초원의 사신으로도 갔었어. 말로 해선 도통 못 알아듣겠지. 내 주먹마저 좀 보여주마. 오참의 대감, 명색이 문신이시면서 왜 무장을 건드리십니까? 말로도 못 이기시고 힘으로도 안 되면서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꼬마 아가씨가 어떤 자보다 훨씬 낫구나. 그만,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참의 대감, 조심하세요. 오참의 대감, 잠시만요. 한이가 공문거에게 어릴 때 총명하다고 커서 꼭 훌륭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공문거가 반문했죠. 대감의 어릴 적을 생각해보니 필시 총명하셨겠습니다. 이 8글자를 주신 건 대감께서 한이와 똑같이 성공하셨다는 뜻입니까? 오참의 대감의 이 선물은 잘 받겠습니다. 이 8글자를 두고 보자고. 오참의 대감, 살펴가십시오. 오늘의 환대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소동으로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앉으시지요. 앉으세요. 박원로님, 소생의 본인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명덕, 오늘 상황이 이러니 자네들은 먼저 돌아가는 게 좋겠네. 하영아, 그래도 우린 가족이 아니냐. 네가 우리 대신 말 좀 해다오. 둘째 큰아버지, 우리가 갈라선 그날부터 전 한성 김씨 집안의 자제입니다. 큰아버지의 김씨 가문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죠. 가문을 바꾸셨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십시오. 이 부여 막심한 놈! 입 다물게. 김명덕, 여긴 박부일세. 어딜 방기하겠는가? 박원로님, 소생의 말이 지나쳤습니다. 앞으로 김씨 둘째 집안의 또다시 하윤이를 괴롭히면 나 박원로에 대한 불경으로 알겠네. 그만 나가보게. 소생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씨 둘째 집안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강대감 고정하시게. 그 성길머리는 10수년째 그대로구만. 강대감님 참으로 위풍당당하십니다. 학생의 눈이 다 번쩍 뜨였습니다. 이 녀석, 늙은이를 놀리지 말거라. 내 성질이 원래 이렇다. 강대감님의 솔직하신 성품에 한탄하기 바쁜데 어찌 감히 놀리겠습니까? 그럼 그 칭찬 받아두마. 마치 멍울도 남은 것 같으니 즉흥적으로 시 한 수 짓는 게 어떤가? 해보게! 하윤아, 예전 강대감의 연회에서도 마음껏 시를 짓더니 어찌하여 오늘은 네 제자 결혼식인데 겁이라도 먹은 게냐? 그럼 학생은 명에 따르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이 병풍 좀 이리로 옮겨주게. 부족한 솜씨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청도의 산수를 즐기는 낭장이
하늘이 내게 호타함을 주셨네. 비바람 부르는 징서를 결제했고 구름달 머물게 할 상소를 거듭 올렸지. 신음만 수요스런 청장이라. 언제 제후와 왕을 눈여겨보았던가. 언제 제후와 왕을 눈여겨보았던가. 오글오글도 돌아가기 귀찮으니 매화 하나 꽂고 낙양에서 취하리라. 좋아. 멋진 시야. 훌륭한 청도산수 낭자로군. 맹규의 버금가. 맹규가 봄바람에 의기양양하게 말을 못한 그 기세야. 강대감 그저 한때의 객기일 뿐이니 너무 치켜세워 남기지 말게. 자네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병풍은 내게 주는 게 어떤가? 강대감 저 시가 마음에 든다면 나중에 하윤이에게 하나 더 써달라 하겠네. 이 병풍은 따로 쓸 데가 있으니 줄 수 없음을 양해하게. 박월로 자네 이렇게 째째하게 굴 텐가. 잊지 말게 예전 세종조대 군대를 따라 출정했을 때 막사안에서 매일 밤 자네 곁을 지켜준 게 누군데? 자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말타다 허벅지가 까져서 개처럼 앓는 소리를 낼 때. 약을 발라준 게 누군데? 나잖아. 째째하긴. 명색이 이주의 최고 배설이 병풍 하나를 안주. 감대감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나중에 댁으로 찾아뵈어 대감만을 위해 긴 병풍에 글을 써드리는 건 어떨는지요? 그게 낫군. 하윤아, 너의 이 예리치는 너무 날카로워. 나중에 너 자신을 다치게 할까 두렵구나. 조금 더 부드럽게 쓸 줄도 알아야 해. 대감의 가르침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윤아 오늘 아주 잘했다. 제자가 스승님을 대리하는데 한 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건 물론이고 스승님의 체년까지 깎이는 거니까요. 보단 그자는 어땠느냐? 하를 주체하지 못하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영색이 수석참이란 자가 직접 나서 후학들과 언쟁을 벌이다니 이성을 잃고 채통을 구긴 겁니다. 너도 오늘 꽤나 날이 서 있지 않았느냐? 오늘 논쟁은 아주 훌륭했다. 허나 네가 그자보다 나은 건 말솜씨와 젊은 나이뿐이야. 훗날 네가 조정에 나가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오직 폐하 한 분뿐이시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윤아, 조정에서 가장 위험한 자는 사실 말이다. 저렇게 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야. 오히려 매사 널 위하는 척하며 흠잡을 데 없이 구는 자들이지. 네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가 쳐놓은 덫에 걸려 모든 퇴로가 막힌 뒤일 거다. 소란을 참아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판을 쥐락펴락하는 법. 스승님의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나 제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오단이란 자 진정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척하는 겁니까? 사실 네 판단이 맞다. 그의 장점은 지략을 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지. 이를 빌미로 비위를 맞춘다고요? 그 말씀은 오늘 박고에 온 게 폐하께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체면을 부려가며 폐하의 신임을 얻으려 한 거군요. 그가 일하고 있다는 걸 폐하가 알게끔 말입니다. 누굴 물어뜯는지는 중요치 않고 물어뜯었다는 사실만 폐하께 알리면 되는 거군요. 맞다. 예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하나 반만 맞췄어. 내 장담하건대 오다는 지금쯤 상소를 쓰고 있을 게다. 오늘 있었던 일을 빌미로 폐하 앞에서 내 험담을 늘어놓을 거야. 심지어 폐하께서 널 벌하게 만들어 네 앞길을 망칠 테지. 그럼 스승님은 어찌 대응하실 겁니까? 돌아가서 상소를 하나 쓰거라. 내용은 딱 하나만 적는 거다. 친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장방과도 연이 없으니 폐하를 아비로 모시고 싶다고 말이야. 아비가 없으니 군주를 아비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오단이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했다면 박월로 스님께서는 사마귀가 매미를 노릴 때 뒤에서 참새가 노리는 격이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바로 쓰겠습니다. 안심하거라. 그냥 쓰게 하진 않을 거다. 폐하께서는 시부를 좋아하시니 네가 쓴 그 시를 폐하께 올려주마. 그건 곤란합니다. 폐하의 충애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빼앗아 가실까 걱정이다만 하윤아, 널 위한 일이라면 이 스승은 어찌되든 상관없단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상소문은 폐하께서 잊지 못하시게 해야 해.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정말 골치 아프네. 국희야, 넌 어떤 게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해?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죠. 글자마다 진심을 담아서요. 도련님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진의 이밀이 상소한 진무제께 올린 진정표 말이에요. 진정표요. 맞아, 국희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버린 원고가 많은 건 하나하나 따지느라 가장 근본적인 걸 잊었기 때문이야.
쿠키야, 최복에게 전해서 이걸 밖으로 보내라. 폐하 박언로는 이미 퇴임했지만 저택에서 손님들을 대거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정의 고관 대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으니 이것이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 말입니다. 뒤에 박언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까불면서 이 늙은 신하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고 이래라 저래라 하더이다. 신은 당조의 수석 참의입니다. 어린 녀석이 감히 대조 앞에서 대들다니요. 이 소문이 퍼진다면 조정의 위험은 어찌 되겠습니까? 폐하의 체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오경이, 4일간의 조회 동안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 폐하, 신이 분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원로가 너무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택에서 제자를 거두고 손님을 대접하며 파벌을 형성하고 아나무인으로 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폐하께 보란듯이 하는 짓입니다. 오겸의 생각에는 어찌 처리해야 하겠어? 폐하, 신의 소견으로는 이 일은 반드시 조사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신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사오니 폐하께서 윤허해 주시옵소서. 짐이 성질을 내려 박원로의 제자를 꾸짖고 일벌백계 하라는 것이오? 폐하, 신이 박구의 연회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녀석은 입을 함부로 놀리니 만약 꾸짖지 않는다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신은 천하에 알리려 합니다. 황실의 위험을 감히 범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겸이 말한 제자란 주인을 능멸한 악로를 베어 가풍을 세운 용자 기마윤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심더러 그를 꾸짖으라니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을 텐데. 폐하이, 기마윤은 부모를 극하는 발자로 신부가 살아있음에도 버젓이 장방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모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이토록 부유하고 불손한 자에게 교양이란 찾아볼 수 없으니 제대로 꾸짖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훗날 장성하여 조정의 충성을 다하고 폐하께 충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폐하, 박원로께서 제자의 상소를 올려 폐하께 보여드리라 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찌 상소까지 올렸단 말인가? 이리 가져오라. 예. 박원로가 이번엔 술을 잘못 뒀군. 폐하, 저 기마윤은 어린 나이에 벼슬도 없는 주제에 감히 상소를... 입 다물라. 오단, 내가 그를 버릇없다 하였느냐? 저자는 장방에 입적하고도 친두모를 모른 척하니 직접 똑똑히 읽어보거라. 생부를 모른 척하여 부려라 하였느냐? 허나 그가 섬기는 이는 침이다. 온 가족에게 16년간 버림받고 냉대를 받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짐이 그저 지나가듯 칭찬 한마디 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자 가장 먼저 짐에게 상소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효제를 모르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는 짐을 어디에 두려는 것이냐?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신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짐의 수석 참의가 속이 이리도 좁다니. 폐하, 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내 죄를 안다고 했느냐? 좋다. 짐이 하나 묻겠다. 산동 메뚜기 때 재앙에 영하 국경 분쟁까지 짐의 대조국 사방이 어지럽건만 수석 참이라는 자가 하루라도 이런 일을 마음에 둔 적 있느냐? 신은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이냐? 짐이 보건대 넌 오직 이 대조국 처정을 너 오단만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게지. 신, 감히 그럴 리 없사옵니다. 신, 죽어마땅하옵니다. 죽어마땅하옵니다. 오단아, 짐이 오늘 분명히 말해두겠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는 이 일에 대해 일절 듣고 싶지 않다. 신 분고 받들겠사옵니다.
신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겠사옵니다. 박원로에 관해서는 짐이 교지를 내려 박태부에게 조정에 돌아와 보필하라 하겠다. 됐다. 너도 그만 일어나거라. 짐은 아직 결제할 상소가 남았다. 너도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거라. 무엇이 신화된 도리인지. 신 내용을 받들겠사옵니다. 성문이 만극하옵니다. 선조들의 조정엔 인재가 넘쳐났거늘 어찌 짐에 대해 와선 조정에 쓸만한 젊은이 하나 없는가? 폐하, 소인 아랠 것이 있사온데 여치어도 될런지요. 말해보라. 며칠 전 박원로가 보낸 그 병품, 그 위에 쓰인 시도 그자의 작품이옵니다. 그에게 이런 재주도 있었단 말이냐? 경하드리옵니다, 폐하. 경하할 게 무엇냐? 이 대조국의 만백성이 모두 짐의 백성이거늘 짐이 군부로서 백성이 재주를 얻었으니 마땅히 칭찬할 일이지. 이승 그 용자를 입궁토록 하라. 짐도 직접 보고 싶구나. 그 훌륭한 인재를 말이다. 예, 폐하. 김하연, 네가 우리 대조국 조정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소민 김하용 폐하를 뵙습니다. 일어나라. 서문이 만극하옵니다. 전에는 남들이 칭찬하는 것만 들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 과연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과찬이시옵니다. 하윤아, 내가 올린 상서는 짐이 보았다. 문장이 아주 빼어나고 구구절절 진심이 담겼더구나. 내 억울함은 짐이 다 알고 있다. 이승, 특별히 풍계를 넘는 은총을 내리마. 특별히 허락하노니 허리에 은어대를 차도록 하라. 짐의 총애를 보여주는 것이니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훗날 감히 그 누구도 널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서문이 만극하옵니다. 옥은 덕에 비유하고 글은 돌을 담으며 상서는 나라를 빛낸다. 옥이 비록 아름다워도 반드시 조각해야 그릇이 되고 나무가 비록 빼어나도 반드시 가꾸어야 하늘로 비솟는 법. 하윤아, 넌 짐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으니 절대 천부적인 재능을 믿고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특별한 영광을 얻었다 하여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폐하의 크신 사랑에 소생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오직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덕을 기르며 훗날 조금이나마 쓰임새가 생긴다면 반드시 몸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좋다. 아주 좋아. 그럼 짐은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조정에 나와 짐을 돕기를 기다리마. 소생 김하연, 폐하의 성은에 감사드리옵니다. 가을 시험은 총 3과목이다. 경의 시부, 책론. 경의는 암기, 시부는 재능이지. 넌 이 2가지를 다 갖췄으니 전혀 걱정 안 한다.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책론이야. 시정을 논하고 실물을 다뤄야 하며 내용에 알차고 조리 있게 분석해야 해. 우선 한 편 써서 보여다오. 하윤아, 내 문풍이 너무 날카로워. 강직함은 충분하나 유연함이 부족하구나. 이대로 시험장에 가면 시험관에 미움을 사기 쉽다. 이건 내가 특별히 널 위해 고른 책론 문제들이니 전부 한 번씩 풀어보거라. 다 푼 뒤에는 내게 가져오고.
하윤 오라버니가 문제를 보는데 지금 방해하는 건 좀 그렇겠지? 그래도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건 괜찮겠지? 아파. 오키야, 누가 쳐다보래. 내가 쳐다보는 것도 박수 아가씨한테 미리 보고해야 돼? 보고하라고 안 했어. 난 지나가던 길이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이 개화고랑 녹두탕은? 할아버지가 너 책론 쓰느라 힘들까봐 오는 길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출하하셨다고? 박원로 어르신은 오늘 일찍 이주해 가셔서 아직 돌아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녹두고를 보내라고 하셨겠어? 맛있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오키야, 머리에 비녀 삐뚤어졌어. 어디? 김하윤, 사람 놀리기나 하고. 나 진짜 너랑 말 안 해. 말 안 할 거야. 갔나? 정말 예쁘네. 예완 손길로 진실을 담아내고 맑은 두 눈에 붉은 입술을 찍었네. 마치 옛날 성옥을 훔쳐보던 동쪽 이웃집 처녀처럼 담장 너머로 반쪽 몸만 내밀었네. 이 김하윤 보게 또 달 놀리네. 옷비녀 하나로 동쪽 이웃 아가씨에게 사주하니 받아주시겠소? 됐어. 이 옷비녀를 봐서 이 아가씨가 마지못해 용서해주지. 안 깨나? 선생님, 제가 수정한 책문입니다. 어디 보자. 잘 썼네, 하윤아. 가을 시험이 코앞인데 어느 과목을 찍을 생각이냐? 역대 내각 대신과 육부구경 방관종. 열의 9은 경희과 출신입니다. 시부과 출신은 대부분 한림원에 들어가 책을 편찬하여 실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희과를 치르겠습니다. 그래. 경희과의 문제는 시부과보다 훨씬 깊고 까다롭지. 하지만 넌 기본기가 탄탄하니 책론만 잘 넘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게다. 내가 가을 시험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짚어간다. 어떤 건가요? 변방방어, 관리기강, 그리고 농사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르침은 무슨? 난 그저 범위를 짚어줬을 뿐. 정말 글을 잘 쓰려면 결국 네 실력에 달렸다. 네. 됐어. 오늘도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거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키야,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오늘 집에 있네. 궁에서 휴가라도 줬어? 할아버지가 가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집에서 드시고 간다면서 제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냐고요? 나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직접 안 물어보셨을까? 깜빡하셨나 보죠. 아무튼 할아버지가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녹두탕 네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부엌에 이 아주머니가 하셨어요. 그럼 개화고는? 그것도 저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하신 거예요. 고마워.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 도련님이 밤새 책 보느라 몸 상할까봐 단 거 좀 드시면 머리가 맑아질까 해서요. 여자가 먼저 다가가면 얇은 천 한 장 차이라더니. 그래, 여자가 먼저 다가가면 얇은 천 한 장 차이라 그럼 남자가 다가가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 오해십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경희과 말이야. 강한의 학문을 잘 읽어주거라. 그리고 내가 요새 글 읽는 게 좀 나태해진 것 같구나. 보아하니 상투를 매달고 구벅기를 찔러야겠어. 강한의 학문은 혹시? 에이, 그게 대수냐? 너 녹두탕도 다 마셨잖아. 그 달달한 것이 글 읽는 사람 몸에 아주 그만이지. 선생님,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서재로 돌아갔어. 문제나 계속 풀어. 오늘 널 부른 건 혼내려는 게 아니다. 요 며칠 오단 그 자식 때문에 조정에 묶여 있었지. 모처럼 한가해졌구나. 내일이 바로 가을 시험이네. 몇 가지 당부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시험은 말이다. 반드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해. 해행을 바라지 마라. 평소에 배운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이 네 글자를 준 뜻이기도 해. 영심하겠습니다. 얼굴 펴거라. 긴장 풀어. 칭찬도 좀 해주려고 하니까. 지난 2년을 지켜보니 넌 내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기특하더구나.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매일 서재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는 걸. 매일 묘시에 와서 심시에 나가고 단 한 번도 농땡이 피운 적 없고 게으름 피운 적도 없지. 지난 2년 동안 선생님이 절 칭찬해 주신 건 처음입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말이죠. 내가 조정에서 재능 뛰어난 젊은이들을 수없이 보았지. 하지만 진정 끝까지 살아남고 가장 멀리 가는 건 가장 똑똑한 자들이 아니야. 바로 가장 침착한 자들이란다. 가을 시험이 끝나고 내가 관직에 오르면 지금보다 더욱 침착해져야 한다. 선생님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서 가서 쉬거라. 명심하거라. 더는 밤새워 책 보지 마라. 벼락치기는 아무 소용없단다. 가보거라. 하윤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스승은 네가 급제하는 걸 꼭 볼 테니. 제자, 스승님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도련님, 시험에 쓰실 물건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빠짐없이 챙겼어요. 도련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꼭 급제하실 겁니다. 김하윤, 빨리 좀 와. 이러다 늦겠어. 왜 이제야 와? 한참 기다렸잖아. 우리 수지 아가씨도 시험 보러 가시나? 할아버지가 가라고 하셨어. 내 마차가 너무 낡아서 가다가 망가져. 시험에 늦을까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큰 천하도 가져가라고 하셨어? 내가 뭘 가져오든 신경 꺼. 어쨌든 다 할아버지가 챙기라고 하신 거니까. 왜 벌써부터 먹는 거야? 지금 맛있는 것 안 먹어두면 이따 시험장 들어갈 때 다 질려서 부서질 거 아니야. 도련님, 박아가씨 그만 놀리세요. 시간이 늦었어요. 이제 출발하셔야 해요. 김하라범, 우리 출발할게.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어린 도련님이 다 컸습니다. 이제 진사시험을 치러봅니다. 부디 급제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앞날이 창창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경화 10년 가을 시험 마지막 과목 책론 시험 시작. 이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감속 3조 실험의 원인 이 문제는 조정에서도 반년 넘게 논쟁했던 건데 아무도 감히 그 6글자를 꺼내지 못했지. 예전에 군부께서 날 믿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군부를 믿어야겠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니까. 시간이 다 되었다. 붓을 놓아라. 모두 붓을 내려놓아라. 드디어 시험이 끝났네.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지. 좀 봅시다. 아이고, 누가 내 발 밟았어. 갑자 14번 1등이다. 김하윤. 경화 10년 응천부 향시 1등 김하윤. 비켜주세요. 합격했어요. 1등이에요. 하윤 형, 전 형이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작성한 책론이 방의 반을 채울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밤새운 게 헛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만. 저도 기쁩니다. 뭐가 기쁜데요? 1등에서 기쁜 건가요? 1등한 것도 기쁘지만 이 방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져다준 녹두탕과 개하고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도 남김없이요. 전부 알고 계셨군요. 다 알고 있었어요. 복희야. 사실 난 나 김민덕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최고의 스승을 모셔다주고 강대감 밑에 들어가게 해줬거든. 그런데 넌 가을 시험에서 100등 안에도 못 들다니. 거인조차도 못 되다니. 저분들이에요. 저기 김하인 좀 봐라. 수석으로 장원 급제했잖아.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아유, 아버지. 가을 시험은 3년에 한 번이에요. 다음에 다시 보면 되잖아요. 다음이 있을 줄 알아? 네 동생은 별채에서 16년이나 처박혀 있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처음 본 시험에서 수석으로 장원을 했어. 근데 넌 매일 명승들한테 배웠으면서 100등 안에도 못 들었어. 이 쓸모없는 놈아. 아버지, 절 제대로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저 자식이 시험 좀 잘 봤다고 이제 와서 절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당에서 저놈 얼굴에 대고 나침할 걸 그랬다 하신 게 누군지, 또 누가 저놈 보고 어미 잡아먹은 자식이라 했는데요? 이제 와서 저놈이 잘 나가니까 오히려 제가 못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찌 발백구야. 네가 그 자식 밥만 따라갔어도 내가 왜 이러겠냐. 지금 수석으로 장원급제해서 우리 김과 체면을 세워준 게 누군데? 아버지, 뒤돌아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는 우리 집안 체면이 저기 서 있네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놈은 진작에 파적됐어요. 아버지, 김명덕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윤아, 아이고 이 아비가 다 봤다. 수석 장원이라니. 아이고 네가 정말 우리 김씨 집안을 빛냈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둘째 어르신 잊으셨나 보네요. 우린 이미 호적을 팠잖아요. 이제 저와 김씨 둘째 집안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하윤아, 이 아비가 널 볼면 못 겼구나.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어. 내가 잠시 돌았나 보다. 네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우리 김씨 집안의 큰 경사야. 네가 김씨 가문을 빛냈어. 이제 돌아오너라. 김씨 가문이 내게 사죄하마. 김씨 집안에 네 연령운을 세워주마. 족보도 다 고쳐놓겠다. 둘째 어르신, 호적 정리 문서가 아직 예조 기록 보관소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제가 그 문을 나서면 생사고랑 모두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오늘 그 말을 돌려드리죠. 이제부터 당신 김명덕의 생사는 저와 무관합니다. 저 김하윤의 앞길도 당신이 넘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윤 오라버니, 저들을 원망하시나요? 원망할 가치도 없지. 내가 밤을 새우고 책문을 쓴 건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알아요. 이제 도성 시험도 보시고
그 다음엔 전시에서 장원급제 하셔야죠. 오라버니는 큰일을 하실 분이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을시험 수석 장원급제는 벼슬길의 첫 관문에 불과해.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황제 폐하 앞이 천하 악도들의 진정한 등용문이지. 이 대조국 조정에 나 김하효는 조만간 반드시 오를 거야.